반갑습니다. 이어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영상 한 개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비포 선라이즈에서 성인 초기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어서 다른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좌석 부부의 싸움으로 시끄러워진 기차 안. 주인공 셀리는 자리를 옮깁니다. Geh zu deiner Mutter zurück. Ich kann es nicht mehr hören. 이때 이 남자 제시가 말을 걸어오죠.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y were arguing about? 두 사람은 시끄러운 좌석을 떠나 식당으로 향합니다. So how do you speak such good English? I went to school for a summer in Los Angeles. And of course you don't speak any other language, right? I was practicing. In BA s'il vous plaît. You know, it is. It's beautiful. 그리고는 대화가 너무나 잘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는 제시가 내려야 하는 비엔나에 도착하게 되고, You know, it's gonna haunt me the rest of my life. I want to keep talking to you. And I don't really have enough money for a hotel, so I was just gonna walk around. And if I turn out to be some kind of psycho, you know, you just get on the next train.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하는 셀리는 결국 제시를 따라가게 됩니다. Well, now we're stuck together, so we're gonna ask each other a few direct questions. All right? You know, I pretended I didn't like him. You know, I was so afraid of... 그렇게 한참을 걷다 도착한 한 레코드샵. Have you ever heard of this singer? See if that listening booth still works. Yeah, okay.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흐르고 서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노래를 다 듣고는 예전 셀린이 방문한 적 있다는 한 묘지를 가게 됩니다. I think it left a bigger impression on me at that time than any of the museums we went to. Yeah? If none of your family or friends knew you were dead, then it's like not really being dead. People can invent the best and the worst for you. That age when I first saw this. Now I'm 10 years older and she's still 13, I guess. 그리고는 노을이 찾아옵니다. That's the Danube over there. We got a sunset here. We got the Ferris wheel. This would be 결국 아름다운 사각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입맞춤 뒤 더 가까워진 두 사람, 여러 주제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You know, they love me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and I've been raised with all the freedom they had fought for. And yet, for me now, it's another type of fight. Everybody's parents fucked them up. You know, rich kids' parents gave them too much, poor kids not enough.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사람. 이제는 너무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Can I tell you a secret? Yeah. Come here. What? This very old woman laying down about to die. I always think that I'm still this 13-year-old boy, you know, just Very old woman kissing this very young boy, right? around the airport reading old magazines, crying in my coffee because you didn't come with me. Oh, oh. 이후 한 술집에 간 두 사람. We haven't talked about this yet, but 비포 선라이즈는 낯선 두 남녀가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누며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친밀감이 단순히 연인관계만 국한되지 않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주인공이 소통을 통해서 감정을 이입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또 자신이 느꼈던 이런 친밀감에 대한 경험이 공유가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굴드의 자기변화 이론입니다. 굴드의 자기변화 이론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기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극복해야 될 환상과 제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굴드는 성인들이 아동기의 잘못된 가정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자기인식을 확장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 성인기를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극복해야 될 환상과 제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관, 신념, 정체성 재구성, 내면 성찰, 과거 경험 비판적 재평가, 이런 것이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인기 발달 이론의 실무적 적용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본 에릭슨의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학습 설계에서의 고려사항은, 성인 초기 학습자는 협력 학습이 효과적이다. 또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실무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다. 성인 중기 학습자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리더십을 개발시켜야 된다. 지식을 전수할 기회를 포함시킨다. 이 지식은 실무 중심의 지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후기 학습자입니다. 성인 후기 학습자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또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탐구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릭슨의 이론을 적용한 학습 설계 고려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 전략입니다. 동기부여 전략은 레빈슨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환기 학습자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새로운 인생 구조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점진적 학습 과정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또 고려해야 될 발달 이론은 하비거스트의 발달 과업 이론이 있습니다. 각 생애 단계별 발달 과업을 가지고 그 발달 과업과 연계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중요하겠죠.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욕구 균형, 이런 것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발레스의 생애 발달 이론입니다. 획득과 상실과 이것을 균형을 고려한 학습 전략을 짜야 된다. 선택적 최적화와 보상 모델을 활용한 효율적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발달 이론을 고려한 학습 계획입니다. 이 하비거스트의 발달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비거스트는 인생의 주기를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6단계로 구분하고 각 개인이 발달 기간에 성취해야 될 일련의 발달 과업을 열거하였습니다. 성인기 발달 단계에서 초기 성인기 18세에서 30세에는 발달 과업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자녀를 키우고 새 가정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초기 성인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년기 30에서 60세의 발달 과업은 시민사회, 민주시민사회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경제력을 갖추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본인의 여가생활도 하고, 이런 것이 또 노부모에게 또 적응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발달 과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하비거스트는 약해지는 체력과 건강을 적응하고 소득 감소가 되는 것을 적응하고 친밀한 관계를 동년배와 유지하고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을 갖고 또 자신이 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이런 것이 하비거스트의 노년기 발달 과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성인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으로는 개별화된 학습 접근이 필요하다. 각자 교육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개별화 학습은 특수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별화 교육계획, 각 개인마다 특성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 교육계획을 짜는데, 일반 학습 직군에서는 그 특정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방식과 속도를 수용하는 유연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와 생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유리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너무 학습이 따라오기 힘들다 그러면 천천히 경험하고 유연하고 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험 중심 학습입니다. 기존의 경험과 새로운 학습 내용을 연결시켜서 수업하는 것입니다. 또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중심의 학습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성인 학습자들은 이 실무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만 멈추지 않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학습 환경입니다.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해야 됩니다. 세대 간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이론에 따른 성인 학습 환경을 조성을 위한 제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학습 환경을 발달 이론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에릭슨의 이론을 적용했을 때는 협력학습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지식 전수가 포함시켜야 된다. 후기 학습자는 성찰적인 학습, 살아온 과정에 대한 성찰적인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를 탐구하고 이런 것이 효과적이다. 초기 학습자들은 협력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토론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레빈슨 이론에 따르면 불안감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구조 형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비거스트는 각 단계별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단계별 필요한 욕구, 30세까지는 결혼 배우자를 위한 목표, 60세까지는 민주 시민으로서 활동을 위한 목표, 그다음 60세 이후는 이제 약해지는 체력과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는 또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적응, 이런 것이 발달 과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레빈슨의 인생 계절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빈슨의 인생 계절론의 성인 전기를 보자면 성인 전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세부터 22세까지를 성인 전기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성인 이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족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새로운 역할과 삶이 준비되어 있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인 전기의 특징은 두 번째 과제는 성인 세계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인 정체감을 공고히 다지고 성인기의 인생을 위한 몇 가지 예비적인 선택과 그 선택들을 시험해보는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인 전기의 특징은 가족 속의 어린애의 위치에서 자신이 새로운 가정을 둔 성인의 위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거죠. 30세의 전환기, 30세가 되면 인생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시기를 평가의 시기로 이해하면서 정지기간이라고 표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몽은 30살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30세에 전환기가 오셨나요? 이 레빈슨에 따르면 33세 이후는 결정기라고 합니다. 안정을 찾는 기간, 젊은 시절의 열망을 실현시키려는 일관적인 노력으로 접어드는 기간, 발전하는 기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인 전기의 성격 및 사회적인 특징입니다. 레빈슨의 인생 계절론에 따른 성인 전기의 사회적 특징은 자신만의 독특한 자신의 독특성을 의식적으로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시기, 본인만이 되는 시기, 자기 자신이 되기, 이런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우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30세에 자리를 못 잡으면 남들에게 계속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 전기의 레빈슨의 삶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만나서 안정된 결혼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일반적인 삶이 다 이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적절한 직업을 선택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삶의 보람을 찾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고 가족 외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여가도 의미있게 지내는 것이고 이상적인 삶이죠. 이런 삶의 과제를 성인 전개의 삶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은 어떤가? 성인 전개에는 가장 훌륭한 신체적 표본을 갖고 있다. 가장 건강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도 건강하고 지적 능력도 절정에 달하고 감수성도 또 갖고 있고 최고의 학습 능력을 보이는 시기를 성인 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기의 특징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제 정서적인 동요를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서적인 동요. 이제 45세 넘어가면 이제 레빈슨에 의하면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중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창조적인 시기로 본다. 그런데 전혀 이걸 해결 못하고 따분하게 보내거나 정신없이 바쁘게 된 사람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시기다고 보는데 그 과업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안정된 가정, 뭐 안정된 여가 생활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따분하거나 빡빡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0세가 되면 전환기입니다. 50세 전환기는 50에서 55세입니다. 인생을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50대 초반에 다가옵니다. 레빈슨은 중년기 전환기나 50세 전환기 동안 적어도 다소의 위기가 없이 성인 중기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번씩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년 전환기를 무난하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위기를 겪은 사람은 잘 지내지만 좀 무난했던 사람들은 이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중년 전기의 중기의 특징입니다. 남자들은 성인 중개 토대를 구축을 끝낸 안정된 시기, 이제 어느 정도 결정, 뭐 돈도 벌고 이제 은퇴를 준비할 시기로 보는 거죠. 다시 젊어져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50대는 위대한 완성기. 요즘에는 50대가 거의 청년이라고 보는 시기입니다. 성인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면서 50대가 거의 청년이 시대라고 보여지죠.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은 중년기를 끝내고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인생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인 중개의 성격 및 사회적 특징입니다. 성인 중개의 특징은 생산성. 생산성이란 말은 에릭슨이 말했던 내용인데 성숙한 성인이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이끄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시기, 자신들이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하라는 욕구를 느끼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인 중기의 이해입니다. 생산성의 세 가지 문제, 레빈슨이 말하는 생산성의 세 가지 문제입니다. 개인적 능력, 그다음 돌봄, 내면성, 이 세 가지 생산성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중개의 이해, 성인 중개의 삶의 과제, 신체 변화,
이제 염색도 해야 되고, 또 나이 든 방식의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운동도 다시 해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고, 또 외모도 갱년기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매력이 이제 줄어들고, 여성으로서 기능도 상실로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갱년기라고도 말하죠. 이 시기가 갱년기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신체적으로 호르몬 변화도 겪게 되고, 또 어려움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우울, 불안 이런 것이 같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성인 중기의 삶의 과제. 새로운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얘들 학교 보내고, 낮에는 조용하고, 빈 둥지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만 떠나고 고등학교가 되면 다 기숙사 생활하니, 뭐 대학교 가면 거의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죠. 부모들끼리만 사는 가정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자기가 성인 중기가 되면 노인이 된 부모님을 돌보는 시기입니다. 부모를 누가 모시냐 이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강한 부모,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보살핌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바쁘고, 50대가 돼도 60대가 가까이 돼도 계속 바쁘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계속 해야 되고, 또 효도에 대한 부담감은 생기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하는 복잡단안한 시기가 성인 중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학습 능력은 어떨까요? 이때 성인 중기 학습 능력은 이게 서서히 둔화됩니다. 감각이 서서히 둔화되고, 체력도 서서히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거, 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성인 중기가 돼도 성인 전기에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다른 학자들의 발달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은 이성에 대한 흥미의 확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성인기에 이성에 관한 관심을 발달시키고, 동년배에서부터 연장자의 이성에 대한 깊은 사랑의 전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발달이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설리번은 성인 전기에 대하여서 대인관계의 다른 유형을 시험해보는 시기, 또래 이성과 애정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베일란트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우정을 심화시키고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샤이너와 마스테는 성인 전기 동안 사랑과 친구, 또 교육과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학자들의 발달 이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배우자, 이성, 사랑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죠. 또 대인관계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인기에 배우자가 누구인가, 배우자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인기 발달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